뜨겁게 달궈진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에서 K9 자주포의 첫 포성이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막 지형 전체를 흔들며 퍼져나간 이 한 발은 단순한 시험 사격을 넘어 이집트군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형 포병 전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지휘부는 사격 직후부터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능이라고 평가했고, 이집트 언론들도 자국 포병 체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 도입에 의미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집트가 직면한 안보 환경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는 여전히 무장 세력 잔존 조직이 도로 전초기지를 기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이집트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국경 인근 지대에서 소규모 충돌이 매달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여기에 리비아 국경에서는 민병대와 무장 조직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장기 감시 억제 작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쪽 에티오피아와의 나일강 수자원 갈등은 외교적으로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실전 상황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포병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시나이 반도는 기동전과 장기간 작전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수한 지역인데, 이집트군은 기존 견인포 중심 체계로는 기습 상황이나 광역 작전에서 충분한 화력을 신속히 투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반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막 특유의 극단적 기온차, 모래바람으로 인한 장비 고장, 험지 지형에서의 제한된 기동성 등 기존 장비의 약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이집트가 포병 체계의 전면 교체라는 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압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이집트군 내부 보고서에서 K9은 사막 장기 운용 환경에 실제로 적합한 극소수의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기동력 내구성, 사격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시험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관심이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외신에서도 이를 집중 조명했는데, 영국 제인스와 아랍권 주요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이집트가 원하는 조건을 기술적 운용적 측면에서 동시에 충족한 장비는 K9이 유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K9이 단순히 도입하는 장비가 아니라 이집트가 장기적으로 구축하려는 신규 포병 교리의 중심축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중 위협에 대응하려면 광역 기동전에서 살아남을 장비와 신속한 타격 능력이 필수이고, 이집트군은 이 부분에서 K9을 전략적 해답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막은 오래전부터 무기들의 무덤으로 불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이는 장비들은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사막 환경의 잔혹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막 기온은 여름철 50도를 넘어 55도까지 치솟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몰아치는 모래폭풍은 엔진과 전자장비를 파고들어 어떤 장비든 고장을 유발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 알제리, 모로코 등 사막 국가들의 군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환경이 장비를 삼켜버린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집트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산 자주포를 포함한 여러 장비를 시나이 반도에 투입했지만 고열 구간에서는 평균 낙오율이 30%를 넘어서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사격지휘 차량은 모래 유입으로 주요 장비가 자주 멈춰서는 바람에 작전 중인 병력이 즉석에서 장비를 분해해 정비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부품 교체 주기는 당초 계획보다 두세 배 일찍 찾아왔고, 보급 병력은 모래바람 속에서 사실상 이동식 공장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집트군 내부에서는 사막이 아니라 장비와 싸우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집트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기존 장비의 개량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막 전용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혹독한 기후 국가에서 K9이 검증된 상태였고, 한국 방산업체들이 실제로 각 국가 상황에 맞춘 파생형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사막 주요 작전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맞춤형 K9을 요청했고, 여기에 투입된 연구 인력만 300명에 달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모델이 바로 K9A1 이지와이입니다. 이집트 국방부가 이덱스 2025 행사 첫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집트 국기를 단 K9A1 이지와이 육문이 모래 언덕을 가르며 기동한 뒤 고온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포탄을 연속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사막 환경을 뚫은 첫 완전체 운용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집트를 찾은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도 전력적 의미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K9A1 이지와이가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집트군이 그동안 겪어왔던 문제들을 정면 돌파 방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엔진 냉각 시스템입니다. 고열 환경에서 기존 장비들이 줄줄이 셧다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9A1 이지와이는 냉각 용량을 크게 확대한 특수 냉각 패키지가 적용됐습니다. 실제 시험 평가는 영상으로도 일부 공개됐는데, 사막 기온이 치솟는 환경에서도 정상 출력을 유지한 채 장시간 사격을 수행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이중 흡기 필터 구조입니다. 모래 입자를 차단하기 위해 필터를 두 단계로 구성하면서 모래 폭풍이 1시간 이상 이어지는 환경에서도 엔진 내부 오염 없이 운용 가능한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이집트군 정비 장교들은 모래 폭풍 뒤에도 내부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장비는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험지 돌파 능력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능동 서스펜션을 적용해 모래 언덕이나 연약지 반에서도 차체가 가라앉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동하도록 설계됐고, 이는 시나이 반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독립 기동 작전에서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화 기술 역시 이집트군의 대응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요소로 주목받았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탄약수가 직접 포탄을 들고 뛰는 위험한 과정이 사라졌고, 비접촉식 포탄 이송 시스템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 비정규군 공격에 대한 위험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 연동되며 필요한 탄을 자동으로 전달받아 연속 사격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이집트군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사격 지휘 표적 데이터의 실시간 통합 능력입니다. K9A1 이지와이는 대포병 레이더, 감시 드론, K11 사격 통제 차량 등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일괄 처리해 최대 신문의 K9에게 동시에 임무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거리와 파괴력이 강하다는 차원을 넘어 이집트군 포병 체계가 네트워크화된 지능형 전력으로 전환되는 첫 단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K9A1 이지와이를 단순히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덱스 행사에서 모하메드 살라 엘딘 모스타파 군수생산부 장관은 한국 측과 만나 K9 생산 라인 구축은 이집트 방산 제조 능력 상승의 분기점이라고 밝히며 현지에서의 본격적인 생산 협력까지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것만으로는 장기 안보 환경을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확고했고, 결국 이집트는 자신들의 핵심 방산 기지인 팩토리 200을 K9 전용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최근 군수생산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팩토리 200에서 K9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히자 이집트 내부뿐 아니라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팩토리 200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미국과 공동으로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양산했던 이집트 최대 규모의 군수 생산기지로 전차 차체 제작부터 포탑 조립, 품질 검증 라인까지 갖춘 중동 지역 최상위급 공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공장이 K9 전담 생산 시설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은 이집트가 이 사업을 단발성 도입으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생산 라인 구축까지 걸린 기간은 2022년 K9 패키지 계약 체결 이후 겨우 3년 반. 보통 대형 방산 품목의 현지 생산 체계가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5에서 7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집트의 추진 속도는 이례적일 정도로 빠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지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현지 공장의 설비 배치, 교육 과정, 품질 관리 체계를 한국 기준으로 그대로 이식하면서 초기부터 생산 효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집트가 단순한 부분 조립에서 멈출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집트 군수생산부는 초기 단계에서 차체 포탑 조립으로 시작하되, 2단계에서는 구동계, 유압계 등 주요 구성품의 현지 제작 비중을 높이고, 최종 단계에서는 K9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155mm 52 구경장 장포신을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포신 생산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 국가만 가능한 고난도 공정으로 이집트가 기술 자주 독립에 얼마나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실제 현지화율 목표도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단계가 모두 완성될 경우 부품 국산화율 67%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집트 정부의 공식 목표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놀라운 부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파워팩 현지 양산 계획입니다. 원래 1차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이지만 올해 초 이집트가 1500마력급 자주포 엔진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한국 엔진을 이집트에서 양산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현지화 로드맵은 국제 방산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완제품 판매 혹은 제한적 기술 이전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생산 기반 전체를 현지에 이식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집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접근이야말로 중동형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기술 산업 인력 육성을 한 번에 묶은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이집트 전력 증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9A1 이지와이의 현지 생산이 본궤도에 오르자 이집트 내부에서는 한국산 무기 체계 전반으로 관심이 빠르게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군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사막에서 드물게 신뢰성을 입증한 사례로 기록되면서 다른 기동 타격 플랫폼도 자연스럽게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집트 국방부 관계자들은 다연장 로켓 천무, 휴대식 지대공 미사일 점검, 그리고 경공격기 훈련기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FA-50에 대해 추가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천무와 FA-50은 이집트가 당면한 안보 수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시나이 반도와 리비아 국경에서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하는 이집트군에는 천무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노후화된 미그 계열을 대체해야 하는 공군으로서는 FA-50이 가장 현실적이며 운영 비용이 저렴한 기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 국산 대공무기 체계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신뢰도를 빠르게 쌓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K9이 열어준 이 전략적 협력의 문은 조만간 훨씬 큰 규모의 방산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집트뿐만 아닙니다. 한국산 무기는 유럽 역시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1월 21일 영상입니다. 동유럽의 전운이 짙게 들이운 가운데
폴란드 심장부를 겨냥한 충격적인 파괴 공작이 발생하며 러시아와 폴란드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돌을 넘어 나토 동부 전선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대한민국 무기를 내세우며 유럽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는데요. 러시아까지 경계심을 드러낸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한 폴란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 미카와 푸아비 지역에서 철로 폭발 및 손상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즉각 이 사건의 배후로 외국 정보기관을 지목하며 열차 탈선 의도가 명백한 유례없는 파괴 공작이라 규정했습니다. 기관사의 조기 발견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사실은 아찔함을 더합니다. 피습철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원조 물자를 공급하는 폴란드의 핵심 물류 통로였기에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도발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수차례 발생한 드론 침입, 방화 공격 등과 러시아를 연계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러시아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55명을 구금하기도 했죠.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역시 이번 공격이 폴란드의 대응을 시험하려는 러시아의 전술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황에 엄중함을 더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서 튀르키예 국적 LPG 운반선이 공격받은 것 역시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어 러시아의 광범위한 공작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복에 성공한다면 다음 목표는 폴란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시 러시아 식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풀을 뜯어 먹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 선도 러시아가 폴란드 철도에서 대규모 폭발을 통해 전쟁을 준비한다고 보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의 무력 증강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의 수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폴란드의 결기는 한국산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대대적인 도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러시아의 심장부를 겨냥한 날카로운 비수로 변모하며 유럽 안보 지형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 우크라인폼은 폴란드 관영통신사 PAP를 인용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최전선, 전략적 요충지인 브라니에보 지역에 주둔하는 제국이갑 기병여단의 한국산 K2 전차가 처음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이 부대는 현재 7대 K2 전차를 인도받았으며 연말까지 추가 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전차 도입을 넘어 K2 전차에는 폴란드 군에서 사용하는 통신 장비 등 맞춤형 시스템이 장착되어 곧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16기계화 사단 예하인 이 부대가 담당하는 폴란드 동북부 지역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하는 극도로 민감한 곳. K2 전차의 배치는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유럽 대륙에 들이운 전운 속 한 줄기 빛처럼 강력한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욕에 맞서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흑표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전례 없는 속도로 철갑 방패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동유럽 안보 지형의 판도를 뒤흔드는 혁명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174대 K2 전차가 폴란드에 인도된 사실은 폴란드군이 단순히 강화된 수준을 넘어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대화된 기동 전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구소련제 전차에 의존하며 노후화된 전력을 간신히 유지해 오던 폴란드는 K2 전차의 도입으로 단숨에 나토의 최전선, 그야말로 창끝으로 변모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을 때마다 바르샤바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K2 전차의 인도는 폴란드의 국방력에 질적인 도약을 가져왔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을 넘어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결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행위라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토 동부 회원국들은 폴란드의 이 같은 행보를 선구적인 결단으로 치하하며 자국의 안보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강림은 폴란드의 군사적 자존심을 한껏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들이운 러시아발 불안감을 잠재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량들은 속전속결로 폴란드 최전방 지역에 밀착 배치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발트해 인근 나토 동부 전선의 핵심 부대인 제15 기계화여단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의 영토 칼리닝그라드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브라니에보 등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쉴 틈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배치 그 이상입니다. 러시아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과 다름없는 전략적 압박이자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무력 시위인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군이 러시아의 정찰 위성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K2 전차 수송을 주로 야간에 진행하는 것은 전장의 긴장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거대한 전차를 어둠 속에 숨겨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히 운송 효율성을 넘어선 생사를 건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러시아의 고해상도 정찰 위성이 낮 동안 지상을 훑으며 이동 경로, 차량의 규모, 배치 속도 등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야간 이동은 연령상 장비와 적외선 감시망조차 교란시키는 치밀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K2 전차의 배치가 러시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방증하며 폴란드가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 상황에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러시아는 이제 폴란드 최전선에 깔린 180대에 달하는 K2 전차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닌 자신들의 안보를 직접 겨냥하는 살아있는 공포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K2 전차는 왜 러시아에게 이토록 섬뜩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압도적인 성능 우위에 있습니다. K2 전차는 최고 시속 70km/h에 달하는 압도적인 기동성으로 전장을 종횡무진 누빕니다. 이는 낡은 러시아 전차들의 기동 전술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수준입니다. 과거 우리가 빠르고 우리가 돌파한다던 러시아의 허세는 K2의 등장을 기점으로 나토가 빠르고 나토가 돌파한다는 현실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전술 패러다임 자체가 붕괴되는 러시아의 비참한 현실은 K2 전차의 광속 파괴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K2 전차에 장착된 120mm 55구경장 활강포는 유럽 최강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능동방어 체계에 대응하는 다목적 고폭탄, 열화우라늄탄 등 최신 탄약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어떤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력을 갖췄습니다.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맞춘다는 K2의 교전 원칙은 최첨단 센서와 사격 통제 장치 덕분입니다. 러시아 전차에 낙후된 탐지 및 추적 능력으로는 장거리 야간 교전에서 K2 전차에 맞서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K2 전차는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은 물론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여 철저하게 승무원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적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공격을 사전에 탐지,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소프트 킬 및 하드 킬 능력을 겸비하고 있죠. 반면 러시아 전차는 포탑 아래에 탄약고가 배치되어 피격 시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탑 어택 방어에도 취약합니다. K2 전차는 이러한 러시아 전차의 근본적인 약점을 100% 활용하며 러시아의 자랑이라 불리던 전차 부대를 도망가기에 급급한 오합지졸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폴란드가 단순 방어국이 아닌 공격형 나토 기갑국가로 변모했다는 점은 가장 골치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를 향하는 핵심 보급로가 K2 전차의 막강한 기동 범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한국의 세계 최강급 생산 능력과 더불어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계획까지 맞물려 폴란드는 앞으로 1000대 이상의 K2 전차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니 무시하기엔 너무나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산하 군사 전문 매체 포스카 주브로이가 공개한 K2 전차 훈련 영상은 폴란드 군인들이 자신들의 흑표에 고유한 이름을 붙이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병기가 아닌 전우로서 K2 전차를 받아들이는 폴란드 병사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한국산 전차에 거는 기대와 불타는 자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폴란드 군인과 국방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테러 감행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시기 한국산 무기 도입이 진정한 신의 한 수였다고 주저없이 평가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아니었다면 러시아의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떨고만 있었을 것이라는 그들의 고백은 K2 전차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K2 전차가 그 위용을 뽐내며 폴란드 국민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바르샤바 도심을 가르며 행진하는 K2 전차의 모습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를 넘어 외세 위협 속에서도 자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폴란드의 불굴의 의지와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폴란드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K2 전차의 등장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폴란드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K2 전차의 압도적인 훈련 성과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폴란드 북부 드라프스코 포모르스키 훈련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훈련에서 폴란드군은 K2 전차의 탁월한 성능에 연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낡은 T-72 계열 전차에 익숙했던 폴란드 장병들은 K2 전차의 놀라운 조작 용이성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복잡한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숙련 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현실은 폴란드가 단순한 방어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공격형 나토 기갑 국가로 변모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강급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 방위산업 덕분에 폴란드는 이미 180대의 K2 전차를 전력화했으며 앞으로 1000대 이상을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서부전선 전력에 무시무시한 위협으로 다가오며 특히 러시아 역의 영토 칼리닝그라드를 향하는 핵심 보급로가 K2 전차의 막강한 기동 범위에 놓이게 되는 점은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러시아의 광기 어린 침략 야욕에 맞서 한국산 K2 전차와 함께 부활한 폴란드는 이제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서